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수급 파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미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먼저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동훈아나텍과 율촌화학이 만났습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핫해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율촌화학은 수급파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종목 아닙니까?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시세를 놓고 보게 된다면 당연히 2022년도 1월 초 시장에 집중적으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종목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택을 좀 해야겠죠. 이 두 종목군 중에 어느 종목이 조금 더 나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동훈아나텍, 율촌화 오늘 모두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어느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가 날짜인지라 뭔가 내년을 또 전망하고 내년 그렇죠. 초에 또 선도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과 율촌화학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선택 동훈아나텍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올 한 해 많은 테마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이 모바일 저는 부품 쪽을 그렇게 그쵸.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매형 성장 혹은 지금보다 더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삼성전자가 그 해답을 올해 내놨죠.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흥행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연히 한 번 더 기대를 좀 시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모바일 관련 부품 혹은 거기에 카메라 모듈 관련 쪽 이쪽은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동훈아나텍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저가 폰에도 지금 AF 드라이버가 뭐냐면 오토포커스 기능이에요. 이제 흔들리는 사물을 딱 잡아서 잘 사진이 찍히게끔 해주는 이 기술을 모든 대다수의 제품에 지금 채택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에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OIS도 마찬가지입니다. OIS는 손떨림 방지 기능 이렇게 맞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화권의 고객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사업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매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해외 매출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동훈아나텍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카메라 모듈 우리 관심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동훈아나텍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또 폴더블 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폴더블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올해 좀 증명이 됐다면 내년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동훈아나텍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동훈아나텍 그러면 올해의 흐름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내년 흐름도 어떻게 전망이 될지 가격 전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달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조정이 나왔던 것을 좀 탈피를 해주는 상승 곡선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추세가 우상향한다 그것보다도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하단에서 많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가 12,000원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런데 이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가격적으로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아나텍의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우선 7,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날인지라 지금 현장 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한국거래소의 현장으로 화면을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폐장식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적 활동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김의곤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님, 구자중 부산 MBC 사장님, 박인호 상임의장님, 윤광석 대표님, 조정희 대표님, 그리고 미래에셋의 최연만 회장님, BNK 지주의 김주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한 해 우리 자본시장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000피, 코스닥은 천스닥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IPO 시장은 20조 원이 넘는 공모 금액을 조달을 했고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많은 스타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코스닥 기업은 1,5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많은 혁신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K유니콘의 국내 상장에도 힘써 왔습니다. 올 초 쿠팡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토종 유니콘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우리 시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장 제도와 심사 프로세스를 거래소가 개선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차등의 결권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국내 상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올해 재개가 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인 대주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해서 중소형 기업 리서치 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ESG 정보 플랫폼을 12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격적인 부산 본사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거래정보 저장소인 TR, 그리고 5월에는 청산결제본부가 이곳 부산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래소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을 파생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퓨처스타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 자본시장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래소는 내년에도 네, 올 한 해 패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내년 더 우호적인 더 정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수급 파이터입니다. 그렇죠. 자, 수급 파이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까지 봤고요.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2라운드 건설 더비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기대를 정말 많이 했지만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했고 내년이면은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일단 뭐 2022년도 하면 지금 건설주도 지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대형 건설사를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될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를 택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대형 건설사. 하지만 최근의 추세와 힘은 중소형 건설사.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일성건설 만났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승자는 중소형의 또 그쵸. 편을 들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이제 2월 달에 있을 대선 레이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선 레이스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크게 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대규모 조성 단지라기보다는요, 이제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 공급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는 그러한 기업이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 GS건설은 안 좋고 뭐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러한 쪽이 더 좋냐? 그렇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성건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에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시에는 당연히 전 고점 부근대인 8,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내려올 경우에는요. 박스권 하단 가격인 5,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가 8,0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이 네.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또 대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